오늘도 썰튜쇼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사연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동구에 살고 있는 50대 엄마입니다. 제가 처음 재혼을 결심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말렸어요. 특히 아이가 있는 남자와의 결혼은 더더욱 쉽지 않을 거라고들 했죠. 남의 자식 키우기가 쉽지 않을 거야. 그 아이가 너를 엄마로 받아들일 리가 없어. 등등 걱정 어린 말들이 참 많았어요. 하지만 전 자신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그의 아이도 내 아이처럼 사랑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처음 민수를 만났을 때가 생각나네요. 봄바람이 살랑이던 토요일 오후였어요. 그때 민수는 8살이었어요. 조그마한 체구의 까만 눈동자를 가진 아이였죠. 수줍음이 많아서 처음에는 저를 보면 아빠 뒤로 숨곤 했어요. 그래도 전 조급해하지 않았어요. 아이의 마음이 열릴 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민수와 친해지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했어요. 아이가 좋아하는 만화 캐릭터도 공부하고 그 나이 또래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자나 장난감도 미리 알아보고 처음에는 민수가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기만 했지만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하더라고요. 특히 도시락을 싸주면서부터 변화가 생겼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정성껏 도시락을 준비했죠. 처음에는 서툴러서 인터넷도 찾아보고 다른 엄마들한테도 물어가면서 배웠어요. 민수가 좋아하는 반찬을 연구하고 예쁘게 꾸며서 싸주면 그렇게 좋아하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특히 김밥 속에 민수가 좋아하는 소시지를 넣어주면 학교 다녀와서 엄마가 싼 도시락이 제일 맛있었어요. 라고 이야기해주던 그 순간들,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따뜻해져요. 주말이면 셋이서 여러 곳을 다니곤 했어요. 놀이공원에 가서 신나게 놀고 한강공원에서 자전거도 타고 때로는 그냥 집 근처 공원에서 피크닉을 하기도 했죠. 남편은 바빠서 자주 못 같이 다녔지만 민수와 저는 둘만의 추억을 하나둘씩 만들어 갔어요. 점점 민수도 저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신나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선생님이 칭찬해 주신 일, 친구들과 재미있게 놀았던 일. 사소한 일상도 나와 공유하고 싶어 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어느 날 민수가 처음으로 저를 엄마라고 불렀을 때는 눈물이 날 것만 같았어요. 그날은 민수가 열이 심하게 나던 날이었어요. 밤새 민수 곁에서 물수건으로 열을 식혀주고 있었는데 잠결에 엄마, 하고 부르더라고요. 그 한마디에 그동안의 모든 노력이 보상받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저를 탐탁지 않게 보셨죠. 친정어머니 뻘 되시는 분이라 처음에는 편하게 대해주시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곧 재혼한 여자에 대한 편견이 드러나기 시작했죠. 재혼한 여자가 무슨 애를 제대로 키우겠어? 라는 말을 등 뒤에서 수군대시는 걸 들었을 때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명절 때마다 시어머니의 차별은 더 심해졌어요. 같이 사는 시누이의 아이들과 민수를 대하는 태도가 달랐거든요. 세뱃돈도 다르게 주시고 용돈도 차별해서 주시고 제가 민수 앞에서 섭섭한 내색을 하면 오히려 내가 예민한 거야. 라며 저를 나무라셨죠. 결혼 6개월쯤 지났을 때부터 남편의 본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사소한 일이었어요. 제가 저녁을 늦게 차렸다고 화를 내고
집안 정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짜증을 내는 정도였죠.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점점 그 횟수가 잦아졌어요. 특히 회식이 있는 날이면 더 심했죠. 술을 마시고 들어와서는 아무거나 트집 잡아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말로만 하던 것이 나중에는 물건을 던지는 것으로 발전했죠. TV 리모컨이 벽에 부딪혀 깨지고 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나는 일이 잦아졌어요. 그러다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민수가 초등학교를 졸업하던 날이었죠. 그날 남편이 회식이 있다며 졸업식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서운했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밤늦게 술에 취해 들어온 남편은 졸업식 사진을 보더니 갑자기 화를 냈어요. 왜 자꾸 이런 걸로 나한테 죄책감 주려고 해? 내가 뭔데? 넌 민수 친엄마도 아니면서. 그 말과 함께 앨범을 집어던졌을 때 민수가 그걸 다 보고 있었어요. 방문 틈으로 우리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거죠. 그때 민수의 눈빛이 처음으로 아버지를 무서워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날 이후로 민수는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들어오는 소리만 들으면 자기 방 문을 잠그곤 했죠. 시간이 갈수록 남편의 폭력은 더 심해졌어요. 이제는 술을 마시지 않은 날에도 화를 내기 시작했죠. 제가 친구와 통화하는 것도 못마땅해 했고 시장에 잠깐 다녀오는 것도 의심했어요. 점점 저는 움츠러들기 시작했고 말 한마디 하기 전에 남편의 눈치를 살피는 제가 되어 있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이런 상황을 다 알면서도 모른 척 하셨어요. 오히려. 요즘 친정에 자주 가니?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삐딱해지지. 라며 저를 다그치셨죠. 한 번은 남편이 저를 밀쳐서 제가 부엌 찬장에 부딪힌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시어머니는 너도 조심했어야지. 남자들은 원래 성질이 급해. 넌 잘하는 게 없니 정말. 라고 하시더라고요. 민수가 중학교에 들어가고 나서는 상황이 더 나빠졌어요. 사춘기에 접어든 민수가 아버지의 행동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거든요. 왜 아빠는 항상 엄마한테 소리를 지르세요? 라고 물었던 날 남편은 민수에게까지 화를 냈어요. 책상을 발로 차면서. 너까지 나한테 대들어? 그 즈음부터 남편의 귀가 시간이 점점 더 늦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회사 일이 바빠서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주말에도 종일 집에 들어오지 않고 전화도 잘 받지 않았어요. 어느 날은 와이셔츠에서 나는 향수 냄새가 평소와 달랐어요. 그때부터 의심이 들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그날 남편의 전화기를 발견했어요.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날이었어요. 민수는 학원에 가고 없었고 저는 빨래를 하려고 남편의 와이셔츠 주머니를 뒤지다가 전화기를 발견했죠. 손이 떨렸어요. 이걸 봐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는 그때 문자 알림음이 울렸어요. 오빠 오늘 저녁에 만나요. 이번엔 약속 꼭 지켜요. 그리고 이제 결정하셔야 해요. 저희 아기도 있는데.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그동안의 의심이 한 번에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죠. 그래도 저는 마지막으로 대화를 시도해보고 싶었어요. 그날 저녁 남편이 들어오기를 기다렸죠. 밤 11시가 넘어서야 들어온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당신 여자가 있어요?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남편은 저를 향해 달려들었어요. 머리채를 잡아 주방 싱크대로 밀치더니 귓가에 대고 위협적으로 말했죠. 내가 뭔데 감히 나한테 따지고 들어?
이 집에서 내가 돈 벌어오는 사람이야. 네 주제에 이런 취급받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 해.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학원에서 일찍 돌아온 민수였어요. 숙제를 놓고 와서 돌아왔다는데 그 순간을 목격하고 말았더라고요.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민수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더 이상 예전의 해맑은 모습이 아닌 세상의 어두운 면을 알아버린 아이의 눈빛이었죠. 절망적인 상황에서 저는 마지막으로 시어머니를 찾아갔어요. 어쩌면 어머니라면 이 가정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떨리는 마음으로 시어머니 댁을 찾아갔죠. 어머니, 제가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시어머니는 차가운 표정으로 저를 맞으셨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남편의 외도 사실을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동안 제가 겪었던 일들도. 남편이 술을 마시고 물건을 던지고 저를 밀치고 그런 이야기를 꺼내기가 쉽지 않았지만 어머니라면 이해해 주실 거라 믿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아니, 근데 넌 우리 아들한테 뭘 해줬다고 그런 말을 해? 밥이라도 제때 챙겨줬어? 빨래는? 집안일은? 우리 아들이 왜 바람이 났겠어? 분명 네가 부족한 게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머리가 있으면 생각을 좀 해봐. 우리 아들 탓만 하지 말고.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 안에 있던 마지막 희망마저 무너져 내렸어요.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우리 아들이 성질이 좀 급하긴 해도 원래는 그런 애가 아니야. 내가 자꾸 거슬리게 굴고 말대꾸하니까 그러는 거지. 지 남편 비위도 못 맞춰줘. 그래도 저는 마지막으로 애원했어요. 어머니, 민수 때문이라도 이 가정을 지키고 싶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그때 시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해요. 민수, 내가 뭔데 민수 얘기를 해? 넌 친엄마도 아니면서 민수는 우리가 알아서 키울 테니까 넌 신경 꺼. 네가 무슨 자격으로 그런 말을 짓걸려? 그 말이 제 가슴에 비수가 되어 꽂혔어요. 몇 년 동안 온 마음을 다해 민수를 키웠는데 결국 전 친엄마가 아닌 사람일 뿐이었나 봐요.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어요. 이제는 시어머니가 수시로 집에 들르셔서 저를 감시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밥을 차리는 것, 빨래를 개는 것, 심지어 민수와 이야기하는 것까지. 모든 게 시어머니 눈에는 흠이었죠. 아니, 이렇게 밥을 차리면 어떡해? 반찬도 이것밖에 없어? 빨래는 왜 이렇게 개? 너는 가정교육도 제대로 못 배웠나? 민수야, 너는 저기 가서 공부나 해. 이 아줌마랑 얘기하지 말고. 네, 시어머니는 민수 앞에서 저를 아줌마라고 부르기 시작하셨어요. 제가 얼마나 상처받을지 아시면서도 일부러 그러셨죠.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남편의 전화로 걸려온 그 전화. 그 여자였어요. 그제서야 남편이 모든 걸 털어놓더라고요. 자신은 이미 마음이 떠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다고.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갑자기 찾아오셨어요. 제 짐을 싸서 현관 앞에 내놓으시더라고요. 그날따라 비가 많이 왔는데 당장 나가. 이제 너 같은 건 필요 없어. 우리 아들도 새 출발해야 하니까 이쯤에서 떨어져. 어머니, 민수는요? 민수는 신경 쓰지 마. 너는 이제부터 민수 얼굴도 볼 생각만. 알겠어? 너무나 매정한 말씀이었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그 모든 일이 있는 동안 남편은 옆방에 있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어머니가 저를 쫓아내는 걸 뻔히 보면서도 그저 침묵만 했어요. 비를 맞으며 짐을 들고 나왔어요. 민수는 학원에 가고 없었죠. 제대로 된 작별 인사도 못한 채 마지막으로 민수의 방을 보는데 책상 위에 제가 아침에 써준 응원 메모가 아직도 놓여 있더라고요. 민수야, 오늘도 힘내 사랑해. 그 놓여져 있는 쪽지를 멀리서 보는 순간 제가 쓴 내용이 생각나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학원에서 돌아온 민수가 빈 집을 보면 얼마나 놀랄까? 얼마나 무서워할까? 그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저는 집을 나왔어요. 차가운 비를 맞으며 한참을 걸었죠. 어디로 가야 할지, 이제 뭘 해야 할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저 민수 생각만 나고 우리 아들이 이제 어떻게 지낼까 그 생각뿐이었어요. 그렇게 쫓겨나다시피 집을 나온 후 작은 원룸을 구해 혼자 살기 시작했어요.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죠. 밤이면 민수의 방을 정리해주던 일, 아침마다 도시락을 싸주던 일, 숙제를 도와주던 일. 그런 기억들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우리 아들은 지금 밥은 제대로 먹고 있을까? 숙제는 잘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에 잠 한숨 못 이루고 새벽까지 울었죠. 그러다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받자마자 들려온 그 목소리. 엄마, 민수였어요. 학교 근처 공중전화로 전화를 걸었더라고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더라고요. 엄마 어디 계세요? 보고 싶어요. 할머니랑 아빠가 엄마 연락처를 다 지워버렸어요. 근데 전 엄마가 써준 쪽지에 적혀있던 번호를 외우고 있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하지만 전화기 앞에서는 밝은 목소리를 내려 애썼죠. 우리 민수, 엄마도 많이 보고 싶었어. 잘 지내고 있어? 아니요, 엄마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좋아요. 아빠는 이제 집에 거의 안 들어오고 할머니는 매일 오셔서 저보고 공부하라고만 하시고. 그 후로 우리는 비밀스럽게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민수가 학교 근처 공중전화로 전화를 걸면 저는 그날 하루 있었던 일들을 들어주었죠. 시험 걱정, 친구들과의 이야기, 진로 고민까지. 예전처럼 엄마 노릇을 하려고 노력했어요. 가끔은 몰래 만나기도 했어요. 학원 가는 길이라고 하고 빠져나온 민수를 만나서 떡볶이도 사주고 문구점에서 필요한 학용품도 사주고. 그럴 때마다 민수는 행복해하면서도 주변을 자꾸 살폈어요. 할머니나 아빠 아는 사람이 볼까봐 걱정되었던 거죠. 중간고사 때는 도시락도 몰래 싸다 주고, 기말고사 끝나고는 민수가 좋아하는 치킨도 사들고 가고, 그렇게 틈틈이 만나면서 민수의 성장을 지켜봤어요. 키도 쑥쑥 크고 목소리도 점점 어른스러워지고, 그런 변화를 옆에서 함께하지 못하는 게 너무 가슴 아팠지만 그래도 이렇게라도 볼 수 있다는 게 감사했어요. 특히 기뻤던 건 민수가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한다는 거였어요. 중학교 때부터 반에서 항상 상위권을 유지했고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는 전교 1, 2등을 다투는 학생이 되었더라고요. 어느 날은 민수가 제게 털어놓더라고요. 엄마 전 법대에 가고 싶어요. 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변호사? 우리 민수가 왜 갑자기? 엄마가 겪은 일 다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약한 사람들의 편에서 싸워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찡해졌어요. 어린 나이에 그런 아픔을 겪으면서도 오히려 그것을 통해 더 단단해지고 성숙해진 우리 아들.
민수의 고등학교 졸업식 날 저는 멀리서 몰래 지켜봤어요. 까만 가운을 입고 졸업장을 받는 모습이 너무나 자랑스러웠죠. 그리고 얼마 후 민수가 법대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혼자서 소주 한 병을 마셨어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요. 졸업식 때 멀리서 본 것을 마지막으로 민수를 더 이상 볼 수 없었어요. 아무래도 헤어진 남편과 시어머니 때문이었겠죠. 그렇게 세월이 흘러 민수는 어엿한 변호사가 되었어요. 그동안 저는 식당 일도 하고 청소 일도 하면서 살았죠. 힘들었지만 민수가 잘 자라고 있다는 생각에 버틸 수 있었어요. 그리고 며칠 전 제가 일하는 식당으로 한 남자가 찾아왔어요. 깔끔한 정장 차림의 젊은 남자였죠. 그런데 그 남자가 입을 열었을 때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엄마, 우리 민수였어요. 훌쩍 자라서 어엿한 청년이 된 우리 아들이 찾아온 거예요. 이제는 제가 엄마를 지킬 거예요. 더 이상 이런 힘든 일 하지 마세요. 제가 엄마 고생하신 거 다 알아요. 그동안 제가 어떻게 자랐는지도 다 지켜보신 거 다 알아요. 이제 제가 엄마한테 효도할게요. 민수는 자기가 다니는 법률사무소에서 일하기 시작했다면서 강남의 작은 아파트도 계약했다고 했어요. 이제는 자기랑 같이 살자고. 그동안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다 알아요. 제가 어릴 때부터 엄마는 항상 저만 생각하셨잖아요. 이제는 제가 엄마를 위해 살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는 제가 정의를 실현하는 변호사가 되었어요. 약자들의 편에서 그들의 권리를 지켜주는 일을 하고 있어요. 엄마가 겪으셨던 것처럼 부당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그들을 돕고 있어요. 민수는 자신의 첫 재판이 가정폭력 피해자를 변호하는 일이었다고 했어요. 그 여성이 승소했을 때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고. 그 순간 저를 떠올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민수가 마련해준 아파트로 이사를 했죠. 처음으로 제 명의로 된 집이었어요. 방 2개의 남양 거실, 작은 베란다까지 있는 제가 감히 꿈꾸지도 못했던 그런 집이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예상치 못한 손님들이 찾아왔어요. 남편이었어요. 많이 수척해진 모습이었죠. 그 여자가 모든 재산을 가지고 도망가 버렸다면서 이제 와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다고 하더라고요. 당신이 그립더라고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이번엔 잘할게. 그때 민수가 들어왔어요. 아버지를 보는 순간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죠. 아버지, 이제 와서 뭘 바라시는 거예요? 그동안 엄마한테 하신 행동들 제가 다 봤어요. 어린 시절부터 매일 밤 술에 취해서 물건 집어던지고 소리 지르고 엄마 머리채 잡고 주방으로 끌고 가시던 것도 기억해요. 그때 전 제 방에서 이불 속에 숨어 덜덜 떨고 있었다는 거 아세요?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전 그때부터 다짐했어요. 커서 꼭 엄마를 지키겠다고. 그래서 변호사가 된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아버지가 엄마를 괴롭히지 못해요. 제발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그리고 얼마 후에는 시어머니도 찾아오셨어요. 많이 아프시다고 들었는데 정말 많이 쇠약해지신 모습이었어요. 민수 앞에서 무릎까지 꿇으시면서 우시더라고요. 민수야, 할머니가 잘못했다. 용서해다오. 너라도 할머니 곁에 있어주면 안 되겠니? 할머니가 너무 후회된다. 하지만 민수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할머니, 그때 비 오는 날 엄마를 쫓아내실 때는 그렇게 매정하셨잖아요.
짐을 현관에 내던지시면서 당장 나가라고 하셨죠. 그때 전 학원에서 돌아와서 엄마가 없어진 걸 보고 얼마나 무서웠는지 아세요?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대성통곡을 하셨어요. 바닥을 치면서 우시더라고요. 내가 잘못했다. 내가 다 잘못했어. 민수야, 할머니 좀 봐주면 안 되니? 하지만 민수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할머니, 그때 아빠가 엄마를 괴롭힐 때도 모른 척 하셨잖아요. 오히려 엄마 탓하시면서 내가 잘못해서 그래라고 하셨죠. 죄송하지만 전 더 이상 할머니도 뵙고 싶지 않아요. 이제는 엄마랑 저랑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요. 지금 우리는 정말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 아침이면 민수가 출근하기 전에 따뜻한 밥을 차려주고 저녁이면 맛있는 반찬을 준비해서 기다리죠. 주말이면 함께 시장도 가고 영화도 보러 가고. 며칠 전에는 민수가 여자친구를 데려왔어요. 법률 사무소에서 함께 일하는 여자 변호사라고 하더라고요. 참 맑은 눈을 가진 아이였어요. 제가 끓여준 된장찌개를 맛있게 먹으면서 어머니가 끓이시는 된장찌개가 제일 맛있어요. 라고 하는데 그 말 한마디에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가끔 민수가 물어요. 엄마 행복하세요? 그때마다 전 대답해요. 그럼 당연하지. 이제 우리 둘이 이렇게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데. 돌아보면 정말 힘든 시간이었지만 후회하지는 않아요.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민수가 있는 거니까요. 이제는 말할 수 있어요. 모든 고통과 아픔을 견뎌낸 건 결코 헛된 일이 아니었다고. 우리 아들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준 것만으로도 난 충분히 보상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그건 바로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그 마음으로 함께 살아가는 일상. 그게 바로 진정한 행복이라는 걸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의 사연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